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제 신간 에세이가 드디어 출간되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제가 평소에 잘 활용하는 글쓰기 꿀팁, 출판사의 눈에 띄는 글쓰기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유튜브 이전에 글 콘텐츠를 훨씬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글로 올렸는데 그 글이 출간 제의를 받으면서 첫 번째 책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어느새 4권의 저서가 나왔죠. 사실 저는 좀 쑥스럽지만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 중에서 출간 제의를 조금 많이 받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들어온 제안을 쭉 세보니까 이게 얼추 100건이 넘더라고요. 사실 제 글의 주제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거든요. 퇴사 같은 경험이나 또 제 취미인 독서나 일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글로 풀어내는 건데 어떻게 제가 쓴 글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책이 돼서 나올 수 있는지 오늘 그 비결을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써도 일기가 아닌 에세이가 되는 글쓰기 꿀팁이고요. 꼭 에세이가 아니더라도 SNS 포스팅이든 업무 이메일이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든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의 눈에 더 담백하고 깔끔하게 읽히길 바라는 분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글쓰기 원칙, 그 첫 번째는 바로 나 줄이기입니다. 에세이는 내 생각과 경험을 글로 풀어낸 장르잖아요. 내 여행 경험담을 정리하면 여행 에세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쓰면 음식 에세이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다수 문장의 주어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뭐를 했다.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어떤 글에서 나라는 말이 너무 반복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단 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피곤해지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글쓴이의 이미지가 살짝 자의식 과잉으로, 다시 말해서 조금 비호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꼭 글이 아니라 말로 하는 대화를 할 때도 나는, 내가 이렇게 계속 본인을 강조하는 사람은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나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필자, 본인, 이렇게 조금 다른 워딩을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단어를 바꾼다고 해도 그래서 나의 존재가 계속 두드러지는 한 어떻게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냥 주어 자리에서 나라는 글자를 최대한 빼버리시면 됩니다. 일상에 대한 기록이든 어떤 물건에 대한 리뷰든 우리 독자님들은 이게 나에 대한 글이고 내 생각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장에서 나라는 주어를 빼버려도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오히려 글 자체가 훨씬 담백해집니다. 이 설명에 대한 예시로 제가 이번에 책에 썼던 아주 짧은 문장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지인들과 영화를 봤다. 당연히 제가 봤다는 거겠죠. 몇 달 전 이사를 했다. 이것도 당연히 제가 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나라는 말을 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빼주시고 그렇게 아껴뒀던 나들을 꼭 필요한 자리에 잘 넣어주시면 같은 내용을 써도 보다 담백하고 객관적인 느낌이 나는, 다시 말해서 일기보다 에세이에 가까운 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생각 표현 버리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에세이는 나의 생각을 담은 글이죠.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원칙의 주인공이었던 나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내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의 대표 주자로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 하다, 뭐뭐가 아닐까 싶다 등등이 있죠. 하지만 나를 버려야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런 생각 표현들도 가능한 한 그래서 빼주는 편이 글맛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왜냐? 이 글이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독자님은 안 계시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의 굉장한 권위자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버린다. 이 정도의 배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 내용이 내 생각이고 의견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도 읽는 분들이 다 알아서 이해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쑥스럽지만 제가 책에 썼던 문장을 예로 들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경험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변화를 불러온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위해 지원했던 백화점 인턴직은 고작 2달 남짓한 기간이었지만 나라는 사람의 성향을 뿌리부터 바꿔놓았다. 우선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인턴 생활 몇 주 만에 당이 떨어지는 느낌을 절절히 체감하며 몇 시간에 한 번씩 당을 충전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매출 압박과 영업 스트레스, 진상 고객의 갑질을 한번 겪고 나면 입속에 초코파이 한 개를 통째로 밀어넣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문장들을 보시면 강렬한 변화를 불러온다,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단정적인 문체로 쓰여 있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거나 팩트체크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들었던 제 감정이자 생각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굳이 강렬한 변화를 불러오는 것 같다,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듯 하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독자님들은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맥락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면 글 자체가 늘어질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글쓴이가 모든 문제에서 한 발을 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느낌까지 듭니다. 따라서 나 혼자 읽는 글이 아니라 몇 명이든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라면 내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느낌을 주는 명확한 표현들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두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내용인데요. 평소에 블로그나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와닿을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바로 문장을 종결어미 다로 끝낸다는 원칙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문장을 다라는 종결어미로 확실히 끝내지 않고 중간에 끊듯이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맛집을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 맛집 리뷰를 자주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상당수의 온라인 포스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즘 맛집 투어 중, 어제는 핫하다는 땡땡 식당에 방문, 역시 분위기부터 다르더라는. 짧은 인스타그램 피드뿐만 아니라 상당히 긴 블로그 포스팅도 문장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너무 진지한 분위기를 경계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런 말투는 어느 정도 유행을 타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개인적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글의 독자층이 친구들 선에서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판사의 눈에 띄어서 출간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글을 쓰실 때 최대한 뭐뭐 했다라고 끝나는 담백한 문장을 위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살펴봤던 리뷰 문장에서 딱 종결 어미만 바꿔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맛집 투어 중이다. 어제는 핫하다는 땡땡 식당에 방문했다. 역시 분위기부터 달랐다. 어때요? 어휘나 표현 자체를 바꾼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가벼운 포스팅용이었던 글이 상대적으로 담담한 에세이의 도입부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렇다고 특별히 너무 진지하거나 고루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어떤 글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말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가볍고 편안하면 굳이 가벼운 문체를 쓰지 않아도 그 느낌이 충분히 전달되니까 오히려 가벼운 글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도록 담담한 문체로 눌러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출간 제의로 이어지는 글쓰기 꿀팁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나만 보는 일기와
수많은 독자들이 찾아 읽는 에세이는 이렇게 작은 한 끗들이 모여서 생겨납니다.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 나만의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조금씩 글쓰기를 해나가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의 도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히 제 책이 나온 기념으로 이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빅 정보와 스몰 재미가 담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